아, 내가 아직 화를 못 참고 있구나. 내가 많이 잘 자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격하게 두 번을 화를 또 많이 냈거든요. 그런 이제 후회는 하죠. 아, 이게 건너뛰고 안 건너뛰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 명상을 해요. 잠깐씩이라도. 하는데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가게서든 집에서든 그 계속 또 뭐가 낮에 계속 집에서 쉴 새 없이 몸이 또 일단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바빴어.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또 화도 못 참은 건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내 마음이 내 몸이 이렇게 육신이 좀 편해야 되는데 막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 3주를 화로 살았어요.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딱 먹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막 기분이 좋았다가 약효이 딱 떨어지면 보여요.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하고 뭐 그분의 삶을 내가 뭐 100%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본인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흘리듯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마음 자세를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저렇게 끄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그 남편 돌아가신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의외로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횟수로 3년이니까 만으로는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정신이 그렇게 피폐해진 걸 보고 아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분을 계속 보면서 계속 이렇게 알아차린 공부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 저순간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내 몸 상태를 계속 하면서 마찬가지 하면서 상대방을 보았을 때는 돼요. 아,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막상 닥치면 거기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이 되면. 아, 근데 요즘에 참 10년 공부 헛했구나.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10년을 뭘 했지? 왜 아직도 이게 그러니까 됐다고 착각을 했지.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이 화를 조절한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 방에 있는 환자가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방을 옮겼대요. 방을 옮겼더니 그 옮긴 방까지 와가지고 욕을 막 하면서 난리를 치고 간 거예요. 치고 떨어지면서. 그래갖고 어떤 환자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저기서 이 할머니만 나타나면 가슴이 움켜쥐면서 다른 데 피신을 하고 연세가 많으시네. 연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대셨어요. 근데 와 진짜 이 조울증 있고 이거는 정말 감당을 제가 2주일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아 진짜 맨정신으로 정말 있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분. 저기 가끔 있긴 있는데,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화가 나려고 이렇게 생각이 나거나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있으면은 이게 저기 화낼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단말을 배우는 것이 좋냐 나쁘냐, 무거운데 무덤덤함이냐 이렇게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제 평정심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너무 또 이렇게 차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것 또한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알아차림의 힘이 조금 강해서 제어가 되는 거지만 이게 약해질 땐 그게 이렇게 탁 터질 때가 있어요.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또한 이렇게 틀에다가 넣는 일이니까 나는 이래야 돼 라는 거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네. 예.
그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때로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나는 수행하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이래야 되라고 자기만의 또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있다가 나중에는 계속 그게 되풀이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퇴굴심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무슨 힘이요? 퇴굴심. 퇴굴? 그러니까 그러니까 뒷걸음치거나 아예 그냥 무릎 꿇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놈 화를 못 참아. 왜안 돼? 그 나라는 것 때문에. 나라는 그 놈 때문에. 스님 가지세요. 저 갖기 싫어요. 아, 내 것도 버리고 있는 팔인데 누구 거를 아니 가져. 스님 제가 드릴 테니까 스님 같이 버려주시면 안 돼요? 한 대 모아서 한 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최근에는 그 화를 그래도 나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냈는데 이번에는 순간에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2주에 한 번마다 그러니까 백신 약 맞고. 효과가 약발이 떨어져갖고 3주를 걸르니까 약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 첫째 주 이거 구분을 모르셔서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몇 명이면은 두세 명이면은 그냥 격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카페에다 공지도 했고 그래서 둘째 넷째라고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게 또 헷갈렸잖아요. 예, 제가 꼭 또. 지켜야 되는 건데 그 격주가 아니라 둘째 넷째라는 것을 이제 지금 자리 잡아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 첫째 주의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첫째, 둘째 주 그 기준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4일 두 번을 이상이면은 그게 첫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을 헷갈려갖고 금지를 잘못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최대가 목요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있는데 월, 화, 수, 조금만 목까지에 걸쳐 있으면은 이게 첫째 주로 들어가는데 금요일부터는 첫째 주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헷갈리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아, 나도 헷갈리지 말아야지 해갖고, 이제 그 금음 때 그거를 아예 공지를 한 거예요. 날짜를. 못 박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뭐 화가 났든 뭐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기분 나쁘든 뭐 어떻든 간에 그거를 나를 갖다가 주인공으로 내가가 아니고 그거를 영화 보듯이 보라 이거예요. 그 상황을. 응? 그러면 뭐 A, B, C, D가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뭐 아니면 부부 싸움을 하든 뭐 집에서 애들하고 하든 간에 그 내가 아빠야. 아빠인데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이건 날 이해를 못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말썽을 피우고 그러면 누구나 화나고 기분 나쁘고 뭐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의 성격과 뭐 수행에 따라서 다 달리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아까 뭐 그 병원에서 뭐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영화 보듯이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야 자기도 그 영화 속에 A라고 하는 한 사람이고 자기가 주인공이라면 그 자기 부인이든 가족이라면 뭐 아들 딸이든 그 뭐랄까 조연으로 봐서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바라봐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막 화날 일도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그냥 확 화가 안 나고 이렇게 객관화해 시켜서 보게 됨으로써 그런 걸 이렇게 뭐 피해갈 수 있다고 뭐랄까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알아차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지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좀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이 명상 시작할 때니까 10몇 년 전부터 제가 영화 보듯이 하고 드라마 보듯이 하라는 소리는 자주 했어요. 저도 예, 저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 때 드라마는 내 일처럼 보고 나의 지금 내 현실에서 일어난 나의 일은 드라마처럼 여겨라.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그러라고 한다고 이게 바로 딱 되는 게 아니니까 연습도 이 또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여기에 수반이 되지 않으면 연습도 안 돼요. 네, 알아차림이 항상 앞장서야 됩니다. 네. 병원에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남이었을 때는 그게 돼요. 지금 약간 남이었을 때는 뭐 그냥 그 사람의 저 사람의 삶이니까 이러고 보는데 그게 이제 나하고 바로 딱 부딪히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예, 그러니까 연습이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별 얘기 다 했었죠. 처음에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렇게 영화 드라마도 얘기했다가 오늘 나의 역할은 이거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던 간에 나는 고맙습니다 하는 게 나의 역할이다. 아, 당신도 오늘 힘드셨군요 하는 게 나의 이 역할이 내 대사다. 배우로서의 예. 그 역할이다 이게. 내 대사다. 상대방이 뭐 다짜고짜 막 그런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부드럽게 하는 게 오늘 내 대사다, 내 역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입을 해보라고 하고, 예, 또는 어떤 때는 이게 나의 오늘 기도 주제다. 먼 저기를 하든 간에 나는 오늘 이게 나의 기도 주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드렸고, 근데 연습이 드릴 때는 가서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쟤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게 오랜 습이 예. 그게 그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의 그 뭐 훈련이랄까? 예. 예, 그게 이제 그 알아차림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과 어떻게 연결 지어줄 수 있어서 연결이 아니라 이게- 알아차림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나에게 정착을 시켜서 이게 실천으로 옮겨져서 내가 변할 수 있느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데 이제 그런 그 관점으로 이제 보는 그게 아까 자꾸 그 얘기는 그게 남의 얘기 같은 걸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그 거기에 나오는 것도 아까 스님이 얘기했듯이 누가 내 뺨을 때렸어 맞은 게 내가 아니야. 근데 그 오늘 내 역할이야. 레드선 어. 오늘 내 역할이다. 그래 맞았다. 내가 리얼하게 아픈 표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빨리 알아차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거 하나 하고 바로 나가지. 오늘 내가 맡은 역할은 악당하고 싸우는 역할이 아니라 악당한테 맞는 역할이다. 이렇게 알아차림하시라는 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알아차림이 앞장서야지만 됩니다. 연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지금 내가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시비에 내가 끌려가고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내 역할은 오늘 맞는 역할이야. 네,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요. 이 화를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얘가 벌써 화를 내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알아차림 하기 지금 전에 요번에 그치, 2번 얼굴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된 얼굴 표정이 거예요. 먼저 바뀌어버리죠. 아니 선생님 저는 얘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된 거니까 내가 꼭두각시 노릇을 했구나. 알아차리시고 올해 서원은 많이 웃자는데 왜 얘가 이게 안 돼? 알아차림이 앞장을 해서 알아차린 먼저 알아차린 후에 그 배역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돼야 돼요. 이게 뭐 단계가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이게 동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동시에 돼야 됩니다. 이게 팔정도 지금 이거잖아요. 팔정도 안에 알아차림이 들어있잖아요. 바퀴가 바른 굴러갈 마음, 때 바른 행동, 자, 바른 첫 시동을 마음, 딱 걸고 처음에 클러치 엑셀레이터 밟을 때 알아차림으로 밟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후가 아니라 예, 알아차려야 동시에 굴러가야 돼요. 그렇죠. 동시가 안 되니까. 알아차려야
배역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예.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수가 아니고. 앞장서. 예. 응. 액션이 알아차림인 거예요. 액션. 응. 응. 오늘 네. 수업한 거 유튜브에 올리면 계속 귀에 듣고 있어요. 이어폰 꼭 계속 따그레나 때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걸 동시에 불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지금 알아차림이 항상 맞춰졌다고 해요. 내가 지금 시동 딱 거는 순간 알아차림이 딱 여기 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팔 정도는 동시에 바퀴살도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아는데. 이론은 아는데 상대방의 내가 지금 화가 날라고 부글부글 하는구나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렸다 하면은 바로 오늘 내 배역은 악당한테 맞는 역할, 악당한테 욕먹는 역할이다. 이렇게 바로. 또 그럴 때 제가 또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그런 그런 거예요. 그 핑계가 된다니까. 아니 근데 몸이 아니, 아프다고 그- 자꾸 그러면. 아니 그때 상황이 그때가 진짜 예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몸이- 혹시 그랬나 더. 예. 그러니까 네, 영화가 맞습니다. 한 장면이 되면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응? 그러니까 근데- 몸이 아픈 상황이 나온 거지. 근데 참 아이러니죠. 몸이 아프면 힘이 없고 힘이 없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화가 나는 친구는 아주 세요. 그러니까 늙거나 근데 그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몸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늙거나 아프거나 힘이 없으면 그런 말 여느 때는 하잖아요. 자기 중심이야 이것도. 아, 그냥 화낼 기운도 없다. 이러면서도 화낼 때 보면 막상 팔팔해. 화를 내고 있을 때는 발끈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발끈했으면 화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의 에너지로 그 성냄이 이제 휘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몸이 아프다라는 거에 자꾸 몸을 아프다라는 거에 인정을 하고 몸 아프니까 라고 여지를 줘버릇하면 조울증이 이제 되는 거죠. 갱년기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걸 끌려가는 순간 내가 거기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항상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갱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니까 이런 원인이 있잖아. 근데 슬퍼도 못해? 자꾸 이렇게 여지를 줘 버릇하면 나는 지금 아프니까 그렇잖아 라고 이렇게 자꾸 여지를 줘 버릇하면 여기는 이미 거기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형제들의 우애가 더 돈독해졌대요. 몸이 건강하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알아차림 명상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임과 동시에 몸 알아차림을 하면서 몸 건강도 챙기는 일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따로지만 사실은 건강을 챙기는데 몸 시간, 내가 이 몸에서 신호를 분명히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몸 신호를 주는 거를 알아차리고 몸의 시간을 맞춰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퍼져버리는 거거든요. 퍼져버리면은 그래서 고전에 다시 한번 말. 그 몸의 시간에 어떻게 맞추라고요. 어떤 걸 몸이 쉬워지라고 뭔가 내가 어디가 호흡 관찰을 했더니 어디서 열이 나고 있어. 열이 나고 있다는 건 내 몸에 염증이 있다는 소리인데 염증이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가 몸에 탈이 났다는 건데 그러면 쉬워줘야 되겠구나. 약을 먹어줘야 되겠구나.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야지 무시하고 몸은 몸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꼴하시는 거. 그러니까 몸의 반응에 예. 몸의 반응을 호흡. 무시하지 말고 예, 호흡 관찰을 하라는 거는 몸 알아차림 하라는 거거든요. 아, 그냥 맹목으로 들숨날숨 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호흡 관찰에는 반드시 몸의 기운이 나타나요. 여기에 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가 많이 안 쑤시던 데가 쑤신다. 그러니까 물론 좌선을 안 하던 사람이 처음 하면 저리고 막 열이 나고 해요. 그거는 거기에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 다리를 잠깐 풀어봐.
풀어봤는데도 계속 뭐가 몸에서 열이 난다. 이러면은 이건 지금 몸에 어디 탈이 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을 해야 되거든요.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일 때 그런 이치로 알아차림을 해서 아, 내가 여기서 무리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누워서 하는 거죠. 몸은 쉬어주면서 마음만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 선생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이니 뭐 마음 알아차림이 이러면 우리가 몸은 제껴놓고 마음만 그런 걸로 정신만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 제가 예, 늘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호흡은 그렇죠. 몸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네. 몸과 마음을 다 같이 네. 예, 똑같이 네. 알아차림하라는 네, 네. 그 몸은 제껴놓고 네, 아 이거 뭐 내가 뭐 열이 나든 아프든 말든 자우전 절대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명상을 해서 뭐 이게 아니라 아니라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명상은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려주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됐던 이 마음작용, 4가지 마음작용이 됐던 이걸 동시에 알아차림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어디가 한쪽이 마음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에요. 몸만 있어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건강하려면 둘 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집중해서도 안 돼요. 어느 한 곳에 몰두해갖고 참고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화가 나는 게 몸이 안 따라줘서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와서 또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거기에 동쪽에서 터지는 뺨 거죠. 맞고 서쪽에서 맞아, 터지는 그랬던 격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랬던 예.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늘 하는 말이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을 쉬어줘야 된다는 그거는 이제 거예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몸은 일이라든가 그렇죠. 뭔가 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짜증나게 되고 예. 병도 나고 뭐.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지금 몸의 리듬을 계속 깨지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업종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일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면 더 안 돼요. 저 승진 그래도 24일부터 저기 커피 배우러 다녀 등록해놨어.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일단은 하세요. 일단. 뭔가 내가 예. 바꾸더라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를 일단 네, 배워는 예, 해야 예. 중국까지 끊어놨어. 예,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간에서 쪼개서 하지 말고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일요일날 이제는 쉬는데 예.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죠. 더더더 그동안에 막- 누적돼 있던 게. 그리고 쉬는 게 또 거기를 또 대체를 해서 또 뭘 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은 몸을 써줘야 돼요.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를 위한, 그래서 휴가를 보낼 때 뭐 안간 어디에 해수욕을 간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한 여행을 내가 동남아 4박 5일 가는 걸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내가 이번에는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몸이 지금 어디가 무리가 오면 그거 시간을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 또 달라졌죠. 그런데 우리 때는 그야말로 그냥 까만 보고 달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또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불균이가.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윗사람 퇴근 안 하면 절대 못 나갔다고. 그러면 아침에 뭐 9시에 출근해가지고 퇴근은 6시라고 그러지만은 6시에 퇴근을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7시, 8시, 어떤 경우는 9시에도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이 5시간을 일하면 한국 사람은 7, 8시간을, 2-3시간을 더 했는데 일은 능력이 그냥 아니에요. 보면은 실제로. 그렇죠. 같이는 난 양쪽을 일을 다 해봤거든. 억지로 하니까. 그렇죠. 보면은 저걸 1시간에 끝낸 일을 우리는 그건 뭐 하는 건지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2-3시간을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일을 해. 그리고 놀라운 게 이제 그러고서 툭 하면 걔들은 휴가 가고 이제 우리 문화도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쉴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쉬어버려. 근데 또 우리는 쉴 때는 보면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쉴 때 가가지고 뭐 걱정 뭐 또 집안 짬나는 시간을 뭐, 통해서 또 뭔가를 하죠.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아이고 직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쉴 때 가서도 완벽하게 쉬지 못하고 일할 때 가서도 완벽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가 이제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보면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쉴 때는 아주 쉬어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갖고 또 일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긴 잤는데 잠을 설치고 나면은 잤는지 잘 뭔가 자지. 두드려 맞은 것 같기만 하고. 두드려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틈틈이 이왕이면 하루 시작을 5분이라도 정해놓은 시간에 하시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집에서는 명상이 안 된대. 근데 여기 오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하고 놀라거든요. 함께 하는 기운이 있고 저가 여기서 여느 때 평상시 때는 혼자 살지만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정해놓은 시간에 하려고 해요. 하루 시작을 무조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좌선을 하거든요. 전에는 그냥 누워서 했었는데 요새는 앉을만 해서 한 30분 정도 이제 좌선을 하는 거를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 끝나면 좌선까지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그랬던 그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그게 잘 되는 거죠. 일반 저도 집에서는 10분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잘 안 된다고만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늘 같은 시간에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경전도 한번 읽어보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5분이라도 거기서 앉아보는 거. 그럼 그 공간에 굉장히 달릴 거예요, 에너지가.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시간을 꼭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시간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놓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만 5분 10분이라도 네.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뭔가를 할 때 항상 재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재는 삼가고 또 삼가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삿된 거라든가 나쁜 어떤 이런 생각과 행동을 안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게 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해놓고 이왕이면 이거는 뭐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루틴을 그렇게 잡아가면 하루 일상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면 그것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거 우리 경전 맨날 읽잖아요. 보이지 않는 보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들이 명상하는 사람들만의 뇌를 연구를 하고 이거 막 머리에다 다 붙이고 연구를 했더니 명상하는 사람의 뇌는 일반 사람들 뇌 활동과 굉장히 달랐다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이왕이면 그래서 제가 늘 집에서라도 꼭 하루에 틈틈이라도 하시고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차에서든 나만의 공간에서는 늘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항상 눈앞에 저게 먼저 끌려가서 못 하시고 안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왔다 가는 것만 못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지니고 행업시 그 자체가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늘 지니고 행합시다. 불자 5개 빼놓고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남 탓을 하기보다 나를 먼저 살펴서 이거는 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 사람 세상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은 아껴 쓰고 아나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일회용품, 비닐 쓰레기, 설거지, 빨래 쓰레기 줄이는 건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한 거예요. 지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기도고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더 할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알아차림이고 수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부만 가고 집에서 생활이 안 된다라면 그냥 공연불이죠. 허공에다가 그냥 주먹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톡방 해놨으니까 서로가 안부를 물으면서 아이고 나 오늘 이거 좀 비닐 쓰레기 줄이려고 실천해보는데 이게 잘 안 됐는데 도우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고 좀 같이 의견도 나누고 누가 잘하고 있는 사람 본받기도 하고 또 다른 잘하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또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이 의견도 좀 나누어 주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